자, 네 번째 소결 조합입니다. 먼저 소결의 작용. 자, 소결 같은 경우는 순서를 보면요. 맨 처음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거 같은 이제 연속식이거든요. 연속식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소결 원료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습 전체가 다 습 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표면에다가 열을 가해서 점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결 순서가 맨 처음에 장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료 표면에다가 열을 가해서 원료를 점화한다. 그리고 나서 밑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얘가 쭉 이렇게 딸려 들어오겠죠. 꼭 저거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 할아버지 군방대, 담배 군방대를 피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해서 빨아들이면, 예를 들어 담배잎을 쭉 채우고 여기서 불 붙이면은 쭉 빨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코쿠스가 여기에 점화가 되거든요. 코쿠스에 점화가 되면 그 다음에 밑에서 흡인해서 여기서 열기를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기가 점점 타들어가서 안으로 쭉 타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흡인해서 열이 아래로 이동한다. 그러면서 소결 원료가 연속된 층을 분리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요 그림은 여기가 지금 한참 연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연소된데 이것이 처음에는 아마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연소돼, 그래서 요 부분이 하소돼.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수분이 남아있는 습원료대. 그다음에 여기는 소결이 완전히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진행되면 여기 있는 소결대가 완전 요 밑에까지 가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라고 생각하고 요걸 여기라고 생각하고는 처음에는 저전원료만 다 있었어요. 그랬다가 점점 요걸 여기라고 하고 요걸 요 높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저전원료만 다 있다가 장입했을 때 이렇게 저전원료만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화를 하고 나면 점화를 해서 점점 쭉 빨아들이면 쭉 점점 타들어가겠죠. 안쪽으로 이렇게 쭉 타들어갑니다. 타들어가면서 요 위에 부분은 점점 소결광이 생기고 아랫부분으로 타들어가면서 저전원료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이제 전부 다 타들어가면 전체가 다 소결광이 남는데 이때 약간의 수축은 생깁니다. 그런 수축이. 자, 그래서 표면의 연소대가 아래로 이동하면서 젖은 원료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건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 연소대 바로 아랫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온도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소대라 근데 거기서는 화합수나 휘발분이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수분 증발되고 여기서는 화합수나 휘발분이 분해돼서 날아가고 그 다음에 밑에가 여기가 연소대가 1200에서 1300도로 가장 높은 온도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연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200에서 1300도니까는 여기 있는 원료 중에 SiO2하고 CaO라는 것이 CaO하고 이렇게 합쳐져 갖고 결국은 슬래그가 형성돼요. 이 슬래그 성분이 형성되는데 얘가 용융이 되는 거죠. 용융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용융이 돼서 규산염과 반응해서 슬래그를 만든다겠죠. 그래서 광물 입자를 서로 결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 형태를 보고 용융 결합 그렇게 표현하죠. 용융 결합.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소결 때 그 작용이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요. 건조대 같은 경우 건조대는 요 밑에 부분 습원료 그래서 소결 원료의 부착 수분이 증발되고 그 다음에 하소대 그러니까
건조대 또는 스벌류대 바로 위에 부분이 하소대. 여기서는 결합수나 또는 휘발분이 분해되고, 그 다음에 연소대에서는 여기서는 높은 온도로 인해서 슬래그가 형성돼서 광물 입자가 서로 결합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요, 저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좀 여기를 잠깐 지우고 한번 볼까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지우고 보면은, 자, 여기에 화격자라고 있습니다. 화격자. 그레이트 바라가 하거든요. 그레이트 바. GRAT 바입니다. GRAT 그레이트 바입니다. 그레이트 바. 그레이트 바가 맞아요. GRAT 바. 이 그레이트 바가 있는데, 이건 화격자라고 있는데요. 이 화격자는, 그 화격자의 역할이 있죠. 화격자 역할이. 아마, 그 앞에서, 요 앞부분에서 화격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화격자 위에다가 상부광을 깔아줍니다. 상부광을 집어넣는데요. 이 상부광의 역할이, 상부광을 깔아줍니다. 요 상부광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광의 역할 같은 경우는 요 크레이트 바의 저결 소결광이, 여기에 있는 소결광이 부착되는 걸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레이트 바에 여기다 원료가 이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이때 원료가 가루 원료가 잘못하면 빠져나가면 여기를 구멍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멍 막힘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또 요 그레이트 바 사이로 내내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아주 미세한 원료가 일리 빠져서 완전히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높은 온도로 연소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얘가 여기 있는 그레이트 바가 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저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여기에 깔고 있으면은 저결이 방지되죠. 그리고 얘가 소결이 다 되고 있을 때 얘를 끄집어낼 때는 얘를 휙 뒤집습니다. 그럼 뒤집으면 요 상부광 때문에 얘하고 그냥 분리가 돼서 똑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배광할 때, 배광이라는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거 빼내는 겁니다. 배광할 때 여기 있는 소결광이 쉽게 떨어져 나가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부광으로는 보통 반광을 집어넣죠. 반광하면 소결이 미세 소결광 이렇게 도로 돌아온 것 등 그런 것 등을 도로 집어넣는 겁니다. 요 상부광 역할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여기서 이런 형태의 결합을 용융결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결합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융결합과 확산결합이 있는데, 용융결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온에서 일어나는 거고, 확산하는 비교적 저온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융이 되려면 고온으로 온도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슬래그 성분이 용융해서, 그러면 용융하면 이 용융된 슬래그가 그 입자를 코팅을 하는 거죠. 입자를 코팅해서 결합작용을 한다. 만약 이때 슬래그 성분이 없다고 하면요, 용융결합 하는데 온도를 더 많이 올려야 돼요. 온도를 더 많이 올려야 되는데, 슬래그 성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고온으로 안 올려도 여기 있는 슬래그가 먼저 녹아 흘러내립니다. 자, 그러면 용융결합 같은 경우는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를 슬래그가 이렇게 코팅이 되면서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거든요. 얘가 입자라고 치면은 요 바깥에 게 슬래그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의 공간이, 요런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다 메꿔지죠. 슬래그가 메꿔지거든요. 그러면 확산결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산결합은 요 사이 이렇게 접촉되면서 요 접촉 부위에서 확산에 의해서 요 부분만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기공이 이렇게 잔뜩 있거든요.
근데 얘는 기공이 많이 줄어들었죠. 기공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피환원성, 환원이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기공 사이로 CO 가스가 흘러가면서 뭐 여기 있는 철광석 입자를 환원을 시키는데 그 기공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환원성은 떨어집니다. 그 대신 얘가 아주 강력한 결합이기 때문에 강도가 큽니다. 강도가 커서 뭐 대부분 이런 형태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고로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확산 결합은 아까 여기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붙었을 때, 입자가 붙었을 때 요 확산에 의해서 붙는 거기 때문에 기공은 많은데 기공이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기공률이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가스가 잘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피환원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환원은 잘 되는데 그 대신 어떻게 됩니까? 둘 붙어 있는 부분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도가 약하죠. 그래서 강도가 취약한 단점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고로에 집어넣을 때.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용융결합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결광의 품질 관리할 때 보면은 소결광의 산화율, 그 다음에 강도, 기공률, 뭐 철분, 그 다음에 화학적 결합, 그 다음에 조성, 입도 이런 것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요 강도라고 보면 됩니다. 강도. 그래서 이제 이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융 결합을 해야 되는데 실제 만약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슬래그가 없다 그러면 용융 결합을 시키려 그러면은 이 확산 결합보다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돼요. 근데 슬래그 성분이 있으면 이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슬래그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회석을 조금 첨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결광을 보고 자용성 소결광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소결의 조업을 보면은 우선 이쪽에 오른쪽을 보면은 점화 온도하고 압력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점화 온도 같은 경우 점화 온도는 대략 1100에서 1200도로 이렇게 점화를 합니다. 위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산량 결정 시 고려 사항이 있거든요. 보면은 용선 밸런스 또는 가동 계획에 의한 고로 목표 출선량 이런 걸 갖고 소결 생산량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고로 광석의 소유량을 계산할 때 출선량에다가 광석비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고로 광석 소유량을 출선량에다가 광석비를 곱해주면 고로에 필요한 광석 소유량이 나온다.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특별하게 그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최대 평균 수분인데요. 최대 평균 수분 하면은 부피 비중이 최소가 되는 그 수분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채소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부피 비중을 최대로 할 때 그때 채소 수분을 말하는 겁니다. 채소 수분. 그러면 여기 보면 장입에 관한 거 그 소결 조업 이 부분은 장입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입충으로한 얘기는 두께를 말하는 거예요. 장입충. 아까 이렇게 그레이트 바에다가 원료를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때 이 두께를 장입충으로 합니다. 장입충. 이 장입충으로는 결국은 소결 속도나 또는 화염 전진 속도가 있거든요. 화염 전진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염 전진 속도를 보고 FFS라고 하거든요. FFS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거를 장입충을 만약 낮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낮게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낮게 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두껍게 한 거. 낮게 하면 아무래도 어떻게 합니까? 두껍게 한 것보다 여기에서 요 공기가 훨씬 더 두꺼운 것보다 훨씬 더 잘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배드 내 통기성이 향상된다. 그러면서 화염 전진 속도, 여기에 있는 아까 연소대가 더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염 전진 속도가 빨리 된다. 그럼 여기 있는 불 붙은 것이 빨리 진행되니까 결국은 소결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소결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있어서 생산성은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대신 소결광의 품질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회수율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요 밑에 처음에 반광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입층가 높을 때는 전체 중에서 이만큼 차지하는데 기본 반광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장입층을 낮게 하면 전체 중에서 이만큼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수율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단점은 있지만은 여기 있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좀 장입층을 낮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또 장입층을 낮게 하면서 생산량을 더 많게 하려면, 여기는 회수율을 더 높이려고 하면 이거를 팔레트를 크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팔레트를 크게 하면은 같은 높이로 해도 훨씬 더 생산량이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BTP라고 있습니다. BTP인데, BTP는 보통 배광부에서 얘가 2개나 3개 오기 전에 그 일정한 위치에 오도록 요거 제어하는 걸 보고 B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팔레트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잔뜩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달려갖고 여기서부터 처음에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시면은 여기에 원료가 장입이 되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요쪽 가서 이제 배광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요거 위치를 알기 위한 겁니다. 위치를 알기 위한 것이 바로 BTP다. 그 다음에 배합원료 수분 같은 경우는 배합원료의 최대 통기성을 주기 위한 수분으로서 그 최대 통기성을 주기 위한 최소 수분, 이걸 아까 여기에 최대 평형 수분이라고 했죠. 최대 평형 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 내지 7% 또는 6% 그 정도니까 약 5 내지 7% 정도 이렇게 수분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소결광에다 코크스는 얼만큼 집어넣냐. 코크스가 여기에서 원료가 되거든요. 원료가 아니라 연료가 되죠. 연료가 여기 있는 코크스가 타면서 이 안에 소결광 온도를 높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코크스를 얼만큼 배합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소결광의 생산, 그 다음에 품질 안정을 위한 목표로서 화염 전진 속도, 그 다음에 소결광의 물리적 성상, 또는 FU나 카본 배합비 등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제 코크스 배합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 소결광의 목표 FE, 그 다음에 배광부 소결광의 배광 상태, 이쪽 나갈 때 상태, 그 다음에 고로 연진 얼만큼 배합했는가, 그 다음에 자철광이나 밀스케일을 얼만큼 넣는가, 그 다음에 반광이 얼만큼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또는 반광을 얼만큼 사용하는가, 그 다음에 코크스 입도,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코크스 배합비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석회. 아까 생석회는 자용성 소결광을 만들기 위해서 생석회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석회 배합비가 증가하면서 배드 내 통기성은 어느 정도 좋아지고, 그런데 또 강도는 또 반대로 또
뭐 약간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생석기가 너무 많으면은. 자, 그 다음에 소결광의 염기도 관리. 역시, 고로에 사용하는 석회석이 보통 80에서 100%가, 100%가 소결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로에 집어넣을 때는, 소결광하고 결국은 코크스만 집어넣어요. 별도로 석회석을 안 집어넣는다. 대부분의 석회석은 여기는 소결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규사도, SiO2도 대부분 여기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로에 들어가는 건 아까 했듯이 여기는 소결광하고 코크스 두 개만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고로의 염기도는 여기 있는 소결광의 염기도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결광의 염기도가 변동이 되면 결국은 고로 슬래그 염기도도 변동된다. 그러면서 고로 조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염기도 관리가 강도 관리 다음으로, 그러니까 소결광 강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염기도 관리다. 여기 보면 소결광의 염기도 변동 요인이 있습니다. 각각 광석의 절출 오차, 그러니까 요 파레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 이때 이제 오차, 그 다음에 각 광석의 성분이 변동됐을 때, 그 다음에 석회석이나 규석 등의 편석이나 또는 뭐 혼합이 불량할 때, 그 다음에 샘플링을 갖다가 잘못했을 때, 이럴 때 염기도가 변동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 요 위에서 FFS 여기 했거든요. 화염 전진 속도, 있는데 여기 이제 FFS에 대해서 약간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FFS 화염 진행 속도라고 했죠. 소결기 속도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의 길이는 보통 소결기의 일종의 길이인 셈이고, 그 다음에 장입충후. 그래서 화염 진행 속도는 장입충후가 크면은 장입충후가 높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화염 진행 속도가 이것이 그대로를 하거라면 이거하고는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장입충후가 커지면은 소결기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소결기 속도는 이렇게 되죠. 소결기 속도는 FFS 곱하기 L 곱하기 N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이거식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보면 장입충후가 커지면은 이 값이 작아지죠. 왜냐면 얘가 분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결기 속도를 아까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장입충후가 작아지면, 그럼 장입충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낮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생산성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런 소결 진행 속도를 갖다가 진행하는 그 속도 조건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통기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결광을 집어넣을 때, 여기 집어넣을 때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거든요, 입자가.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너무 미세한 입자가 들어가면은 통기성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반광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결이 진행되다가 만 거 또는 너무 많이 깨진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로에 집어넣지 못하는 소결광이에요. 그런 게 반광입니다. 그래서 반송돼서 돌아왔다고 해서 반광이거든요. 그러면 반광 같은 경우는 이미 소결이 진행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반광을 집어넣으면 그 반광 부분에서 그 부분은 이미
반광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소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빨리빨리 소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광을 핵으로 인해서 소결 반응이 더 빨리 진행된다. 그 다음에 소결 때 폭이 두꺼워야 된다는 거죠. 요 앞 페이지에서 소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결대가 좀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소결대 하면 요 전체를 말합니다. 소결대 전체. 그 부분이 좀 두꺼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가 점화 후에는 풍상 압력.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압력을 높이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공기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점화 후에는 풍상 압력을 높여갖고는 공기 빨아들이는 속도를 빨리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결의 열장산. 역시 소결도, 이별과 출혈을 항목이 있죠. 이별 항목 같은 경우는, 코커스 처음에 불 붙였을 때가 이제 점화로 점화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불을 붙이면 코커스가 타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코커스의 산화열. 그 다음에 각종, 코커스 말고, 각종 보조연료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타는 산화열. 이런 것들은 바로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요 파레트 내에서 열을 발생하거나 또는 열을 갖고 들어오는 거는 이별.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건 이제 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분이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수분이 증발돼서 이렇게 나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분 증발열 또는 뭐 휘발분 증발열. 그 다음에 하소 분해열 같으면 예를 들어서 CaCO3 같은 경우가 있으면 CaCO3가 CaO하고 CO2를 이렇게 분리해야 되거든요, 얘가. 그러면 이때 CaO하고 CO2로 분리될 때 이때 이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소 분해열.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원되는 열, 그 다음에 또 소결광이 갖고 나가는 열, 이걸 보고 이제 소결광 현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풍 현열, 이쪽으로 빨아들일 때 이쪽으로 또 열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딸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배풍 현열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결광 조업을 할 때 만약 이제 증산이 아니라 감산을 하려고 할 때, 감산은 전 소결광 생산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죠. 생산 속도를 줄이기, 좀 조절하게 하려고 한다. 그럼 그런 방법, 감산 조업법 보면, 첫 번째, 장입층을 높인다. 장입층을 높인다는 얘기는, 이 파레트에서, 이렇게 파레트일 때, 이 높이를, 이렇게 집어넣는 높이를 더 많이 한다겠죠. 그럼 아까 더 많이 하면은, 진행 속도가 늦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산 속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배풍기 댐퍼, 이쪽으로, 배풍기에서 이렇게, 흡이 나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에 여기에 빨아들이는 그 댐퍼를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아들이는 속도가 늦어지죠. 그래서 댐퍼를 닫으면은 잘 안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합원료에 앞장빔을 진입한다. 그러니까 배합원료를 먼저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배합원료를. 자, 그 다음에 소결원료 배합을 할 때, 의사이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점이. 그러면, 요 의사이파가 됨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가 진행되죠. 소결의 핵이 발생되게 됩니다. 소결 핵이. 소결 반응의 핵이 먼저 생성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결이 점점 진행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소결이 더 잘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장점을 보면 소결광의 품질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회수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생산성도 좋고, 그러므로 해서
전체적인 원단위는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사 이파를 하기 위해서 바로 반광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각종 조업상의 유의점을 보면 첫 번째, 유효한 슬래그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융결합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러면서 강도가 높은 소결광을 얻을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소결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배소한 광보다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밀도가 크고 크기도 큽니다. 그런데 기공도가 그리고 이거 광보다 기공도도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배소고를 안 하고 대부분 그냥 소결로 진행돼서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입을 할 때, 아까도 뭐라 그러냐면 장입할 때 광석이 입도가 너무 작으면은, 통기성이 떨어진다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장입 원료를 잔뜩 집어넣는데, 여기에 입자가 너무 미세하면은, 이게 통기성이 떨어지겠죠. 그럼 통기성이 떨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결 시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입자가 너무 작으면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결 시간이 길어진다. 이게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결 원료가 입도가 작으면 통기성이 나빠지므로 소결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불완전 연소도 많이 됩니다. 결국은 이 얘기가 계속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광이라는 얘기가 바로 입도가 작은 거죠. 이걸 너무 많이 쓰면 통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많아진다. 불완전 연소가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이 안에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원료를 집어넣을 때 코코스를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코코스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코코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광석이 조금 들어가죠. 코코스량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전체적인 소결광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코코스량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용성 소결광. 아까 자용성 소결광은 원료 중에 CaO를 집어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CaO를 집어넣어서 이 CaO가 계속 같은 얘기죠. CaO 에너지 15% 그래서 계속 것이다. 그래서 얘가 용융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슬래그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슬래그를 형성해서 소결작용이 용융결합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고 해서 소결광의 강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소결광의 강도가 증가하면은 전체적으로 고루 조업성이 양호합니다. 그러면 해서 고온 송풍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자연성 소결광을 많이 쓴다는 거죠. 여기에 소결광의 품질에 관한 중요한 항목이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낙하 강도와 환원 분화 지수라고 합니다. 낙하 강도 SI라고 하거든요. 낙하 강도는 용광로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때 고루광을 여기에 있는 소결광을 고루에 집어넣다 보면 이렇게 여기서 똑똑 떨어집니다. 이때 떨어질 때 얼만큼 깨지는가 그것이 이제 낙하 강도입니다. 그래서 낙하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장입할 때 떨어지면서 부딪혀서 잘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겨우 이 안에 들어가서 입도가 작아지죠. 입도가 작아지면 여기에 통기성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낙하 강도가 떨어지면 고루 장입할 때 분율, 즉 뭐냐면 깨진다는 얘기예요. 깨져갖고서는 가루 발생이 많아지고 그러면 해서 어떻게 됩니까? 고루 통기성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결광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낙하 강도, 아까 강도가 큰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환원 분화 지수라고 합니다. RDI라고 하거든요. 소결광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환원이 돼서 CO 가스에 의해서 환원이 돼서 나오면은 얘가 부피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환원돼서 여기는 FE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얘가 부피가 줄으면서 점점 깨집니다. 이때 최대한 이 크기하고 모양을 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모양과 그 크기를 유지해 주는가, 그것이 바로 환원 분화지수입니다. 그래서 환원 분화지수, 환원에 의해서 이게 깨지는 현상, 분화, 그 지수가 바로 환원 분화지수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환원 분화지수는 환원성이 좋으면은 결국은 분화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개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소결 작업의 목표인 소결광의 품질 관리 기준이 아닌 것은, 먼저는 품질 관리 기준이 보면 성분이 있고 입도가 있고 강도 등이 있는데, 이거 연성하고는 관련이 없죠. 이 연성은 재료 철 만드는 거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3번이고. 그 다음에 소결광 작업에서 상부광 작용이 아닌 것은, 상부광은 이렇게 여기다가 그레이트 바 위에다가, 그레이트 바가 있으면 요 위에다가 이렇게 깔아준다 하겠습니다. 상부광을. 그래서 이거는 전 여기에 있는 그레이트 바, 그레이트 바, 화격자라고 하죠. 화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겠죠. 그래서 화격자 보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기에 화격자의 열에 의한 휘물 방지, 그 다음에 화격자 적열 소경 부착 방지, 그 다음에 새어나가는 만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뭡니다. 그래서 조금 먼다. 그 다음에 소결에서 열정산 중 이별 항목에 해당되는 거. 이별은 들어오는 거니까는 증발열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소열도 역시 분해열이니까 얘도 출혈. 그 다음에 가스 현열, 가스가 갖고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출혈이고, 예열 공기, 공기가 이렇게 빨아들일 때, 여기서 공기가 이렇게 빨아들일 때 이때 공기를 예열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이별 항목과 출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면은 소결 조업에서 확산결합에 관한 거. 확산결합은 소결 원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요 접한 부분에서 원자의 확산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합력이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자, 보면 확산결합은 동종광물의 재결정형 결합이 기초가 된다. 이게 이제 맞습니다. 이게 같은 광물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분광석의 입자를 미세하게 하여 원료 간의 접촉 면적을 증가하면, 접촉 면적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확산결합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입자는 가급적이면 작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철광의 경우 발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면 자철광은 Fe3O4인데요. 얘가 여기서 이제 뜨거운 공기하고 접하게 되면은 얘가 Fe2O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Fe2O3,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산화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이니까 얘는 발열 반응이 되죠. 그러니까 자철광을 집어넣으면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산결합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온에 소결을 해야진 경우 원료 중에 슬래그 성분이 용융돼요. 이거는 전 용융결합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용융결합. 얘는 확산결합이 아닙니다. 얘는 용융결합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용성 소결광 조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용성 소결광은 CaO를 집어넣은 거죠. CaO를 좀 집어넣은 건데, 보통 CaO를 5 내지 15% 이렇게 집어넣죠. 5에서 15%를 집어넣는 건데, 그러면 해서 용융결합이 훨씬 잘 되는 거죠. 보면 그러면 해서 노항이 안정된다, 뭐 고온 통풍이 가능하다고 됐고, 그 다음에 논에서 타락률이 향상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소결광 중에 페일라이트 함유량이 많아서
산화성이 크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요 성분이 많은 데고 이건 적어야겠죠. 적고, 그 다음에 산화성이 큰 것이 아니라 환원성이 크죠. 산화성이 아니라 환원성.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페일레타미론은 적고, 그 다음에 환원성이 후하다 하는 거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결로 배합 시 의사이파에 대한 설명. 의사이파가 되면 의사이파된 부분에서 이렇게 소결이 더 빨리 진행된다 그랬죠. 더 빨리 진행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번져나간다는데, 그 부분에서 품질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생산성 증가하고, 그 다음에 회수율 증가하고, 원단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원단위가 감소된다. 원단위 하면 돈을 들어가는 거. 돈이 결국은 원단위가 감소된다. 돈이 절약된다는 거죠. 이게 4번이